병원비 계산서를 내려다보는 순간 지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0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원비는 25년 전 세 통의 진통제와 국밥으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식점 따뜻한 숟가락은 마을의 작은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인 민석은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고 음식이 남으면 항상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했죠. 낡은 간판 아래 자리한 가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닌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민석의 국밥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하나둘 단골이 되었고 입소문만으로도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석의 딸 지연은 아버지의 이런 습관에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허리로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준비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볼 때마다 아버지의 손에는 화상 자국과 칼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고 이제는 그 손이 늘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도 남은 음식 다 나눠주셨어요? 우리 가게가 자선단체는 아닌데.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지연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따뜻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더 깊어지며 웃음을 전했죠. 민석에게 있어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민석은 타인의 배고픔을 자신의 것처럼 여겼고 나눔이야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민석은 잡화점 앞을 지나가다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잡화점 주인에게 붙잡혀 호되게 혼나고 있었죠. 잡화점 주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소년의 팔을 꽉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소년의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인은 소년의 주머니에서 이름 모를 약과 음료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겁에 질린 눈빛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 도둑놈아, 또 훔쳐. 이번이 3번째야.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며 소년의 머리카락을 적셨고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누구도 이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소년의 사정을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그의 안색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절박한 눈빛에서 그저 장난으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저기요. 민석이 잡화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녀석이 물건을 훔쳤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잡화점 주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화점 주인의 이마에는 굵은 혈관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약은 뭐지? 민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얼마죠? 그 말에 민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무거운 냄비와 칼을 잡아 생긴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갑은 오래되어 가죽이 달아 있었고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민석을 쳐다보더니 3,000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물건값을 지불하려는 순간 지연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빗속에서도 그녀는
아버지의 굽은 등과 지갑을 꺼내는 손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지연의 가슴은 답답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아버지의 행동 패턴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지난달에도 적자였잖아요. 우리도 빚이 있다고요. 지연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긴장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죠. 하지만 민석은 그런 딸의 말을 듣지 않고 잡화점 주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물건값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고 민석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 행동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소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죠? 이 아이에게는 분명 사정이 있을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반사되었습니다. 잡화점 주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민석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의 언쟁은 피했습니다. 주인의 손에서 풀려난 소년은 몸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미세한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민석은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소년의 어깨는 가냘프고 왜소해 보였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그랬니? 민석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함과 걱정이 담긴 부드러운 음색이었죠.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요. 약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소년의 말은 흐느낌과 함께 끊어졌고 그의 두 눈에는 절망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민석은 소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소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걷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비를 맞으며 따뜻한 숟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프지?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렴. 가게에 도착한 민석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고 웃음 속에 감춰진 주름은 그의 온화한 성품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민석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소년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은 마치 영혼까지 따뜻하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국밥 냄새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은 음식의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국밥을 다 먹자 민석은 부엌으로 들어가 또 하나의 국밥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렴. 국밥은 어머니에게 드려 약과 함께. 소년은 민석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돈과 약을 받고는 인사도 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가게 안에 드리워졌고 소년이 사라진 문 앞에는 작은 물웅덩이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은 분명 아름다웠으나 그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의 희생은 그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민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기 어렵단다. 그 아이에겐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어.
그 후로 25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숟가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더 낡아졌고 가게 내부의 목재 가구들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국밥의 맛과 향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민석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등은 더 굽었으며 손의 떨림은 더 뚜렷해졌지만 그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은 세월의 무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봄날 오후 가게는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석은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고 지연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38배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몇 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게를 도우러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의 방식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국물을 저으면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시작은 가벼운 압박감이었지만 순식간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숟가락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쨍그랑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지연의 날카로운 외침이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쪽으로 향했고 가게 안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의 손은 차가웠고 맥박은 불규칙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는 두려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가게 손님 중 한 명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손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지연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석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가슴만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반응이 없는 아버지를 보며 지연의 심장은 공포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눈을 떠보세요. 아버지. 지연은 속삭였지만 민석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민석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고 구급차는 빠른 속도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민석의 진단은 중증 심장병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연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마련해요? 지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5천만 원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의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심장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24시간 내에 수술이 진행되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중환자실의 아버지 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민석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안정한 심장 박동을 알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민석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민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토록 활기차고 따뜻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지연은 의식 없는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심전도 기계의 일정한 소리만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가게를 팔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그곳을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지연은 의자에 무겁게 몸을 기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연의 세상은 이 작은 병실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남을 도와주시더니 정작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네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그녀는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 온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지연은 고민 끝에 가게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장소였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짊어진 현실의 무게로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차가웠으며 지연의 심장은 불안함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위해 심장외과로 배정됐고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와 아버지의 상태와 수술 과정에 대해 상담하던 중 의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민석의 차트를 보다가 이름을 확인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혹시 따뜻한 숟가락 국밥집 주인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의문이 동시에 담겼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음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석의 차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가운 아래로 그의 어깨가 약간 긴장한 듯 보였고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는 습관적인 동작에서 그의 내면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는 단순한 의사의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이 의사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돌아서서 걸어가려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의 등은 굳건해 보였고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듯 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수술 일정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연은 아직 가게를 팔지 못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어깨는 수많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냉랭한 공기는 그녀의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와 환자들의 대화 소리가 그녀의 고독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경기가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가게를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 한도에 도달했다며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가운에서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술비를. 지연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의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수술을 진행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연함이 있었고 그의 시선은 깊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지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고 깊은 눈동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감정에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고 그 손길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하얀 가운이 복도의 은은한 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아버님의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발걸음에는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마치 오랜 숙제를 해결한 듯한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다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의사의 확신에 찬 말과 행동은 그녀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석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방안을 채웠고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민석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생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으며 음식을 나눠주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다는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술이에요. 다 잘 될 거예요. 지연은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불편한 소파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의사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수술비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던 그의 태도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연은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민석은 혼자서 지연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연의 교육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그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과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았죠. 아버지, 항상 남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 도움을 받을 차례인가 봐요.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내일 수술을 잘 해주실 거예요. 지연은 아버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병실은 점차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도 민석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했죠. 복도 밖에서 간호사들의 부산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병원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내일을 위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인생은 내일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간호사들이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복도에 나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의사의 이상한 태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지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가게에서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두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서 함께 나눴던 소박한 저녁 시간,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단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지연은 홀로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제 마른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고 지친 얼굴에는 기다림의 고통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병원의 안내 방송과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어우러져 기묘한 병원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복도 끝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고 손은 저절로 떨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그의 눈은 수술 마스크로 가려 있어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회복실로 옮겨졌고 곧 일반 병실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지연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의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눈빛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지연은 병원비 정산을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게는 팔리지 않았고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병원 로비는 환자와 방문객들로 분주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민석 환자 보호자입니다. 저기 수술비 수납 때문에 왔는데요. 네, 김민석 환자분 수술비 명세서 뽑아드릴게요. 간호사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듯 했습니다. 환자분, 이미 모든 비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는 봉투를 지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비 계산서를 내려다보는 순간 지연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원.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봉투에는 흰색 카드가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깨끗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병원비는 이미 25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와 그리고 따뜻한 국밥과 함께 안부를 전하세요. 메모를 읽는 순간 지연의 기억 속에서 어렴풋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저녁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국밥을 주고 돈을 건네던 장면이 마치 오래된 필름이 천천히 재생되듯 떠올랐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눈빛, 그것은 담당 의사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지연은 병원 로비에 우두커니 서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분주한 공간에서 그녀만이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순간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실천해온 가르침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년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단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베풀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른 이에게 베풀게 될 거야.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메모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담당 의사가 민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지연은 묘한 인연의 끈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지연을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완성된 순환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병상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북받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의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소년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25년 전 비 오던 날 제게 약값과 국밥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요. 의사의 말에 병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의 소음마저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는 떨리는 손을 의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떠난 후 늘 궁금했었네요. 잘 지내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민석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궁금증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석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 덕분에 위기를 넘기셨고 10년 전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숟가락을 찾아갔지만 휴가 중이셔서 만나지 못했어요. 지연은 의사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본 아버지의 수많은 선행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순간을 목격하며 그녀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베품은 가장 진실한 대화라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부담으로 무겁지 않았고 마음은 깨달음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퇴원하시면 따뜻한 숟가락에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국밥을 이제는 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싶어요. 민석과 지연은 따뜻한 숟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택시에 오르기 전 의사는 그들에게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거리를 따라 천천히 달렸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민석과 지연의 인생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도로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기억하는구나. 우리가 잊어도 세상은 잊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통찰과 감사가 묻어났고 눈빛은 맑고 지혜로웠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베풀어온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답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숟가락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닫혀있던 가게 앞에는 민석 사장님의 쾌유를 빕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온 듯한 꽃과 선물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지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고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영향력과 그가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석을 발견하자마자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둘 그에게 다가와 포옹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노인들, 젊은이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민석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민석은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닌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을 선사한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병원 가운을 입지 않고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의사는 민석과 지연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작은 소녀가 매달려 있었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내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역 커뮤니티에 이 가게 이야기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모두들 아저씨의 국밥을 그리워했나 봐요. 민석은 의사와 그의 가족을 바라보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날 비 오던 저녁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선명했습니다. 소년의 절박했던 눈빛, 떨리던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내뱉었던 감사의 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성인이 된 의사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민석은 감정에 북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을 뛰어넘은 재회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네, 25년 전 비 오던 날
제게 약값과 국밥을 주셨죠. 그날 그 국밥을 먹고 이렇게 커서 왔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다른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숟가락 앞에 작은 공간은 인간의 선함과 나눔의 가치가 승리하는 감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의사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본 아버지의 수많은 선행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순간을 목격하며 그녀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베품은 가장 진실한 대화라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자긍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숟가락은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국밥을 끓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국물을 저을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가게 안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주방에 서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존경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면서 그녀는 각 그릇에 아버지가 평생 실천해온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의사와 그의 가족은 가게 안쪽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의사의 딸은 처음 맛보는 국밥의 맛에 감탄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전설의 국밥을 드디어 맛보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의사 자신은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꾼 따뜻함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따뜻한 숟가락은 여전히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센터가 되었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선행과 의사와의 인연에 감동받아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은 그대로였지만 벽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렸고 창가에는 손님들이 가져온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매주 베품의 날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상점 주인들은 재료를 기부했고 지역 학생들은 자원봉사자로 함께했습니다. 목요일마다 가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그는 이제 주방보다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그의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지혜와 경험의 상징처럼 보였고 그의 웃음소리는 가게 안을 밝게 채웠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가게를 방문해 민석과 지연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그는 바쁜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번은 꼭 따뜻한 숟가락을 찾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딸은 민석을 국밥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아내는 지연과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두 가족 사이에는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평화로운 오후 의사는 민석과 함께 가게 뒤편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의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고 눈빛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배고픈 소년이었고 아픈 어머니를 위해 절망적인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아저씨는 제게 판단이 아닌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네. 내가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겠군. 두 사람의 대화는 지연이 국밥 그릇을 들고 정원으로 나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고 두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예요. 아버지 비법대로 끓였답니다. 그때 가게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의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다소 낡았고 머리는 정돈되지 않았으며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25년 전 약을 훔치려던 소년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의사도 그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의지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즉시 소녀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고 지연은 가게 금고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의사는 이미 자신의 의료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어디 계시니? 의사가 소녀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전문가로서의 차분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가볼까?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고 긴장했던 어깨가 살짝 풀어졌습니다. 네, 저를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민석, 지연, 그리고 의사는 소녀를 따라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낙엽이 그들의 발자국 소리에 맞춰 바스락거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 놓인 작은 팻말에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라는 글씨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석은 의사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삶의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품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민석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배품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작은 친절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소년은 의사가 되어 민석의 생명을 구했으며 이제 그들은 함께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의 순환이었고 헌신과 보답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녀가 사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서며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석이 평생 실천해온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였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진리를.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으며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순간 그들은 배품의 순환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웃으세요.